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린 만나플러스라는 회사. 이 회사는 배달을 하는 기사님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어색할 수도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 만나플러스가 배달업계 팀F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 상황을 저희 제작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상은 만나플러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네, 만나플러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배달 중개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 플랫폼입니까? 네, 자, 먼저 배달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예. 본사격인 만나플러스와 전국의 저희 같은 지사들이 계약을 통해 배달 앱을 제공받고 또 직접 배달을 필요로 하는 음식점들과 배달 기사들을 모집해서 앱을 이용한 지역 내 배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만나플러스라는 플랫폼 배달 기사님들, 음식점 업주님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역을 얘기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공식적으로는, 예. 배달원 약 33,000명, 전국에 저희 같은 지사가 1,600군데, 아, 배달 대행 중개업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지사에 계신 건가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어디에 계시는 거죠? 예, 경남 진주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 20% 정도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네네. 비중이 꽤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비상대책위까지 꾸려진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운영한 지가 창립 멤버라 한 7년, 8년 정도 되는데, 예.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만나플러스가 배달 기사님들이나 저희 같은 지사장들한테 정산해줘야 되는데,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지금 수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이게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랑 같은 건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생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저희 업 특성상 여유가 있어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생계형 라이더들이 대부분이고 예. 운행에 있어가지고 바이크 유류비 경정비가 꾸준히 들어가야 하는데 수개월째 정산이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거나 대출 등으로 빚덩이에 앉은 상태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대위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정산받지 못한 대금 규모 이런 건 얼마나 됩니까? 일단 만나 플러스를 운영하는 만나 코퍼레이션 예. 측 얘기를 들어보면 85억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85억 원이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대위를 꾸려보니 그거보다 훨씬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나플러스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이 약간 방식이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구조라면 어떤 구조를 얘기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영업 방식에 대한 것들이요. 영업 방식이라. 그렇다면은 이 영업 방식을 보니까요. 지금 예. 네네. 수수료 해가지고 포인트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예. 네. 지금 이런 것들을 선불로 주는 형태도 네. 아니고 예치해 놓은 돈을 차감하는 형식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지사가 이제 직접 가맹점 영업을 해가지고 그 영업된 이제 배달이 필요한 가맹점들은
현금 형태로 일단 충전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은 이제 그 우리 같은 이제 기사들이 근로로 인해서만 그 돈만큼만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예, 만나 본사는 이 계좌에 업주들 충전금조차도 다른 곳에 유행을 하였기에 수개월간 정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나 플러스라는 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음식점 업주들이 이 앱에다가 돈을 일정 정도 예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배달 수수료가 차감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제대로 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뭐 저희들이 얘기하자면 올해 2월 전부터 부분적 출금 제한이 있었고 예. 뭐 5월 초부터 점점 더 심해지다가 6월 달부터 완전히 출금이 막힌 상태이고 예. 그 이후 8월 1일부터 전액 출금 정상화를 한다는 공지가 떴고 한 달 더 기다려봤지만은 뭐 역시나 현재까지 출금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설명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뭐 한 정확하게는 한 11차례인가요? 12차례인가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공지 같은 것들은 있었거든요. 예. 예.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안 지켜졌습니다. 그 회사 쪽에는 한 74%까지는 출금 지연 상황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실제로 현장에서 네. 느끼시기에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지금 뉴스나 나오고 있는 기사들 저도 접하고는 있는데 예. 그게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희 비대위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한 430명 정도가 전국에다 분포되어 있는 지사장들이 모여 있거든요. 예. 네, 제주도까지도 포함해서 모여 있는데 현재까지도 뭐 이렇다 할 뭐 출금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설명과는 다르게 정상화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터진 다음에 만나 쪽 이쪽과는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네네, 접촉은 수차례 있었고 예. 찾아도 갔고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뭐 대표를 만나거나 뭐 만나거나 이렇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뭐 어떤 설명을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네네. 지금은 연락조차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직원들은 네. 계속 그래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저희들이 수개월간 기다리다가 네네 도저히 뭐 현장에 이제 라이더들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타 플랫폼으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플랫폼을 옮기면은 출금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지극히 뭐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뭐 듣기로는 뭐 새 계약서를 제안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뭐 작성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풀렸다는 것도 있지만 아직 비대위에도 그 새 계약서를 적어줬는데도 아직까지 똑같이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출금도 아직 정산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나플러스의 운영사 쪽에서도 어떤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투자 운용사를 통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자금을 확보해서 출금 지연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 외부 투자를 받는다면은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출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사실 뭐 기사라든지 저희도 접하고 있긴 한데 도저히 뭐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청년일보 뭐 얼마 전에 취재 기사를 접했는데 뭐 HG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 뭐 등기부 등본을 보면 뭐 지난달 7월달에 경기도 김포시 소재로 설립된 신생법인이고 자본금도 500만 원. 아하. 투자 진행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금융투자협회에도 가입돼 있지 않을 뿐더러 증권투자법에 규정된 뭐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네네. 말씀하세요. 법인 등기부 등본상 소재지를 가보면 본점은 명패조차 없는 정진 공식이고 또한 건물주조차 해당 회사 같은 곳에 뭐 인재 사실이 없다고 기사에 설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HG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은 투자 운용사라고 하는데요. 만나 코퍼레이션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체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건 회사 측에서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배달 기사님들의 세금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것 또한 배달 기사들이 원천세, 뭐 고용보험료를 이제 만나 플러스 포인트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주체를 본사로 둔 기사들이 많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신고가 안 된 뭐 업장이 뭐 저희 같은 이제 지사들이 조금 태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거의 다 이제 뭐 세무 신고라든지 저희들은 다 포인트로 납부를 했는데. 요게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지금 신고조차 안 된 경우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뭐 체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 개인적으로 들고요. 더불어 뭐 국세청에서도 이에 맞는 뭐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조사. 혹시 이 피해가 알려진 다음에 정부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뭐 소통을 하신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여러 각계 부처에 저희들도 여러 민원을 통해 가지고 수도 없이 단체로 민원 제기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근데 현재는 공정조사 외에 이렇다 할 연락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게 좀 있나요? 도서 내용까지는 뭐 자세한 전달을 못 받은 상태이고요. 공정위 총괄 과장님께서 형사고발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은 주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계획, 이거는 형사고발 쪽으로 봐야 되나요? 다음 계획, 대응 방안 같은 것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번 주 만들어진 전국 만나 비대위 1차 참여 인원이 총 430명이고 민주노총 라이더 유니온 쪽 법무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단체 민사 소송을 시작으로 가능하다면 검찰이나 뭐 금감원 쪽에 단체 형사 고소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 쪽에 바라는 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슈인 뭐 TMF 사건과 유사한 저희 만나 플러스 사태와 함께 오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와 관련 법안을 조금 신경 써서 쫓고 드리는 바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TMF 사건만큼 심각한 현재 만나 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좀 적극적인 조사와 강력한 조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안 그래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공유경제 자체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 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은 만나 플러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